자, 시작할게. 오늘까지 수업 있다고 했는데 몰라서 안 오는 건가? 어디 갔지? 몇 명이 하는 거야? 자, 알아서 들어오겠죠. 우리 먼저 시작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전 시간에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그다음 원의 방정식까지 학습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에 공부했었던 그 내용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요. 그다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각각 유도를 했었죠. 뭐 직선이라 하면 뭐 당연히 이렇게 생기나 이렇다는 거겠고요. 우리가 흔히 공통현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공통현이죠. 이 공통현을 가리키는 그 방정식이라고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정말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뭐 작게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뭐 크게는 저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도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직선은 단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데 원은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그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때 그 k의 값이 어떤 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원의 방정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했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를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이 원에서도 똑같은 이제 행동을 통해서 똑같은 식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면 얘가 이제 ax 더하기 by 무슨 소리야? 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꼴이라고 쓸 수 있고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두 원의 교점을 각각 p, q 그 다음에 r, s라고 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아닌 그 식을 만들어 놓고 그 식이 내가 원하는 그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느냐라는 것을 이용해서 검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꼴에서 이 는 0 부분을 지우고 딱 이 부분만을 취해서 먼저 썼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이제 k 곱하기 또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그것이 이제 0이다 라는 형태로 완성을 할 수 있었어. 그치? 일단 우리가 1번, 2번 이것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냐 뭐 직선의 방정식이냐 원의 방정식이냐 라는 것을 따질 때가 이제 1번이었는데 2번을 먼저 좀 검증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p, q를 지나는지 r, s를 지나는지 이제 그거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자. p, q랑 r, s를 지난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다가 그 점들의 좌표를 대입을 해서 그게 참인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p, q를 대입을 해보면 뭔가 좀 되게 이상한 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걸 이제 이 위에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p, q라는 것은 이 방정식도 참으로 만족시키고 저 방정식도 참으로 만족시키는데 당연히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 식의 값이 0이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p, q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그 식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모양이 바로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 q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여기는 이 부분은 뭐가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대입했을 때 그 식의 값 역시도 뭐가 되어야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겠습니까? 0이 되어야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 p, q를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0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따라서 0 더하기 k 곱하기 0의 꼴로 만들어지니까 그것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겠지. 그치? 집중합시다. 멍 때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r, s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했을 때 모두 이제 0으로 만들어주니까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검증, 즉 P, Q랑 R, S를 지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첫 번째의 그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직선의 방정식이냐 원의 방정식이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도형의 방정식이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부분이 이제 1번이었었는데, 자, 이 모양을 잘 보시면 K라는 것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여기는 X제곱 Y제곱과 여기는 X제곱 Y제곱이 서로 계산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 2차 항들이 전부 다 죽게 되니까 결국 요 1차 항들로만 이루어진 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한마디로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1차식의 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무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방정식? K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무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자, 문자 두 개로 이루어진 1차식은 0의 꼴이 무슨 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들 우리 오늘까지가 특강 마지막이잖아, 그렇지? 네, 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목요일이랑 금요일이랑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안 가는 시간 불러낸다, 알겠죠? 모르면 불러낼 거예요. 보강학습이 필요하면 당연히 불러야지. 문자 두 개로 이루어진 1차식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도 모르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전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아니었습니까? 두 문자로 이루어진 1차식.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제대로 대답하자,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X제곱과 Y제곱이 둘 다 사라져버리면은 두 문자로 이루어진 1차식은 0의 꼴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어떤 모양을 만든다?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을 만든다. 즉 한마디로 직선의 그래프를 가질 것이다. 이 빨간색 직선을 만드는 것이 K가 마이너스 1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자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그럼 그때는 어떤 형태가?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알겠죠? 자, 그럼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K가 뭐 2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마이너스 1이 아닌 값들을 갖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K가 뭐 2라는 값을 갖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X제곱과 Y제곱 있고요. 여기 2X제곱과 2Y제곱이 만들어집니다. 어찌됐든 걔네 두 개를 다 더해주게 된다면은 3X제곱 더하기 3Y제곱 이런 꼴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모두 다 똑같은 형태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을 3으로 나눠줘서, 뭐 여기 0은 어차피 나눠줘봤자 걔는 0이 될 테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줘서 여전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라는 형태로 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원의 방정식. 그래서 이제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게 된다면 그럼 그때는 원의 방정식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서 우리가 직방이 만들어지는지 원방이 만들어지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주어놓고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본다. 혹은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바뀌어서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우린 당연히 이때 K값이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식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치? 근데 이제 그때 그 식이 생긴 모양새가 얘 빼기 얘는 0 혹은 얘는 얘라는 형태로 써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게 6단원에서 우리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건 y는 mx 더하기 n 이런 형태에서 우리는 얘는 얘는 얘라는 식을 썼을 때 만들어지는 그 정보가 무슨 정보였죠? 이 두 개의 도형의 교점의 좌표에 대한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었었어. 그치? 이 두 개의 도형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그 두 개가 서로 똑같다라고 만드는 방정식의 해였었지, 그치?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너네들이 그럼 얘랑 서로 똑같다라고 놨을 때, 즉 한마디로 K가 마이너스 1일 때 똑같다라고 놨을 때 만들어지는 그 방정식은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교점의 x좌표를 말해야 된다든지 뭐 어쨌든 교점의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얘를 조금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혼란이야.
자, 얘는요, 우리가 왜 얘네 두 개가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함수값이 같도록 하는 x좌표를 구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엄청나게 공들이면서 이 x랑 이 x에 대해서 이 x가 갖는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x들에 대해서는 그 두 개의 도형의 함수값이 다르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x에 대해서는 그 두 도형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 그래서 우리는 y가 같도록 하는 x좌표를 구하고 싶다 해서 이 y는 이라고 정리된 이 부분과 y는 이라고 정리된 이 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것이 뭐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y는 이거고 y는 이건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것과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똑같다라는 것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든지 그러한 착각은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만약에 y는 삐리리, y는 삐리리라고 정리됐다면 그 부분과 그 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점의 x좌표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절대로 아니야. 식이 생긴 모양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과 그것이 서로 뭐 그냥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이 둘은 완벽하게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랑 서로 똑같다라고 만드는, 즉 우리가 공통연의 방정식을 만들 때 k가 -1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항했었을 때 정리가 된 형태가 얘는 얘라는 꼴일 거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 꼴이 교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인해서 직선의 방정식, 즉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 현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중 안 할 거면 지금 가세요, 집에. 자꾸 딴 데 쳐다보는 거 내가 눈에 보이면 내가 그냥 못 넘어가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가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도 내가 나름대로 학창시절 때 되게 고민 많이 하고서 내 나름대로 결론 내렸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적으로 들으려고 내가 그냥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읊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책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했을 때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일 거야. 나도 이런 것들 남들에게 물어보는 거 좀 싫어가지고 나 혼자 골머리 썩다가 몇 주 만에 혹은 몇 달 만에 알아낸 결과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나 되게 인상 깊게 기억나요. 내가 이때 당시에 이걸 공부했었을 당시에 이것과 이것 사이에 혼동이 느껴져가지고 도대체가 왜 이걸 이렇게 식을 만들었을 때 왜 교점의 좌표가 나오지 않고 느닷없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거나 딴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난 그게 불편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내가 성격이 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학교 안 간 거라고 얘기했잖아. 분명 학교에서는 그 3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난 그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보다 인원이 적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꼭 여기 집중해 주십시오. 어차피 2시간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멍 때려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곳에 온 만큼은 아침 이른 시간에 또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오셨으니까 그 가치를 최대한 살려봅시다. 알겠죠? 아니 다른 생각에 잠기더라도 칠판을 보면서 생각이 생기시죠. 알겠죠? 내가 수업을 진행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자, 어쨌든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난제였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에 나와 있지도 않아도 내가 찾는데 진짜 한참 걸렸어요. 나중에 이제 수상을 전체적으로 복습을 했었을 당시에 얘와 얘 사이에 그런 어떤 궁극적인 차이를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비로소 느껴가지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이제 그러한 결론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궁금증이 생긴다면 물론 뭐 나의 어린 시절과 같이 뭐 물어보면서 답을 찾는 것이 약간 좀 스포당하는 기분이라서 잘 안 물어보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다가 내가 뭐 답이 도저히 안 나온다, 아니면은 뭐 고민을 하다가 답이 나름대로 나왔는데 이 답에 대해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 뭔가 좀 확인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것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방과 원방은 그런 식으로 만든다. 그리고 직방은 그냥 별다른 조건이 없이 그냥 두 개의 원의 방정식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만약에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왜?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떤 값을 갖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어도 뭐 반지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나는 한 점이 나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뭔가 하나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k를 완전하게 딱 고정시켜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통현의 방정식을 묻는다면 별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든다. 그러면은 뭔가 조건은 하나가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조건을 찾아서 너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함으로써 k 값을 구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반지름의 길이가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뭐 만들어냈을 때 그때 아래 제곱의 형태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숫자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꼴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저번 시간에 이걸 조금 급하게 마무리 지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여러분들이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 도대체 그 둘이 무슨 차이냐? 너네가 이제 나중에 접선의 방정식을 또 언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수학 2,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공부하는 수학 2 시간에 단원 이름 자체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공부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같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내가 슬쩍 한번 말해드린 적 있었죠? 없었나? 그 미분과 적분이라는 것을 그래도 다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워낙 유명한 그 개념이다 보니까 아마 잘 모르더라도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야. 그 단어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미분이랑 적분이라는 것이 각각 뭘 지칭하는 거냐면 사실 적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되는데 미분은 이제 조금씩 그 뉘앙스나 걔네들의 역할, 의미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긴 해. 그 미분이라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이 하나가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점의 바로 직후에 점이 어디에 찍힐지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미분 혹은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할지에 대한 그 찰나의 순간의 얘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미분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얘가 바로 찰나의 그 바로 직후에 어느 곳으로 이동할 것인지는 바로 이제 이 점의 한 칸, 뭐 사실 한 칸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이건 이제 연속적인 거지 이산적인 개념이 아니라서 한 칸 앞에, 한 칸 뒤에 이런 개념이 원래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얘 바로 직후에 있는 그 점으로 얘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그게 바로 미분이자 미분계수라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점을 이어서 생긴 그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그 정도, 왜냐면 그게 방향성이니까, 그치? 그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미분계수라면서 공부를 해요. 즉 한마디로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어. 그건 마치 이 점에서 그은 무엇의 기울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무슨 선이겠어요? 이 선이. 이 점에서 그은 무슨 선? 접선. 접하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라는 것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기하학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혹은 무슨 문제를 내려고 하겠어?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들을 내려고 하겠지, 그치?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뭐 점이 주어진 경우 혹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그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첫 번째가 뭐라고? 어떤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가 뭐라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세 번째가 뭐라고? 이 곡선의 밖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한 그 세 가지 유형이 우리가 늘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마다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과 계열로 진학해서 기하라는 것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기하라는 것도 일단 딱 느낌 자체가 뭐야? 도형이잖아, 그렇지? 그때 이제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하면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는 세 개의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세 개의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물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것을 유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굳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는 그 세 가지의 어떤 상황과 그 다음에 유형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유형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다룰 때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하실 때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편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하실 때 조금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공부할 때 이 원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다루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자세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원을 하나 먼저 그려보고 이 원에서 뭐가 나와야 돼?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는 기울기네요.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뭐 이것과 평행한 접선을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 원에서는 두 개가 그려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 또 저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식. 어떤 방식이 있느냐? 우리가 6단원에서 2차 함수와 1차 함수, 즉 2차 함수와 그다음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했었을 당시에 6단원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6단원을 뗀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벌써 막 6단원이 한 4-5번은 나온 것 같아. 그 정도로 걔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내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었던 작업이 뭐였지? 잠깐만, 나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지? 뭐죠? 네.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판별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일단 뭐부터 하죠? 2차 함수와 1차 함수는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함수는 판별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써야 합니다 라는 걸로 구체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다들 그래도 뭐 서울대 가실 거 아닙니까? 다들 서울대 가실 거잖아요, 그치? 다들 서울대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아니 못 가더라도 목표는 서울대를 하고서 이제 목표는 그렇게 잡고서 공부를 하시겠지, 그치? 그래야 이제 연고대라도 가시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면접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서울대는 반드시 면접을 본단 말이야. 면접을 보고서 이제 마지막 최종 관문입니다. 아무리 뭐 교과 성적이 좋아도 아무리 수능 성적이 좋아도 면접 보러 딱 가가지고 뭐 이러면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떨어뜨리겠지. 뭐 가서 장난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막 사회에 불만인 것처럼 내가 왜 당신한테 면접을 봐야 됩니까? 막 이러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면접 최종 관문을 또 이렇게 잘 통과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거기서 이제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맞추더라도 아니 심지어 틀리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 주장을 소신껏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니 뭐 사람이니까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지. 내가 뭐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풀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맞았는데 계산 실수로 답을 틀릴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수학에서는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리 전개 과정이야. 그 안에서 사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는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돼요. 사실 면접은 그런 것들을 보는 시험이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이라는 것은 물론 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안 좋아서 그 답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산 실력은 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이 수학 실력 자체는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뭐 답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자기의 주장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맨날 백지 테스트 보고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 막 요구하고 그러는 것들이 사실 일단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상위권 대학을 상위권 대학을 이제 진학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면접과 논술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꼭 그런 어떤 그 학교별 고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무슨 어떤 그 학교 생활을 해. 그럼 뭐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을 만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활동들을 하겠죠. 그런 활동들 같은 것들도 나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한다고 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주체성과 소신이 다 분명하다면 잘할 수 있지 않아 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내가 자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을 시키고 자꾸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바로 판별식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뭐의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 2차식과 1차식이 서로 같다고 놓았을 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더 크다, 작다,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이 접하는 상황을 얘기를 할 때는 그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왜 그랬지? 그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곳에서 그 교점이 생기겠지만 서로 같은 근을 갖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통과해서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스치면서 만나서 하나의 교점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래프가 이제 그려져야 될 거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디어를 여기 그대로 이용할 거야. 알겠지? 일단은 가장 쉬운 예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예시라는 건 원의 중심은 어디? 원점. 그렇죠? 가장 쉽죠, 그렇죠?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놓고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때 우리가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두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방금 전에 여기서 뭐 했다고 했지? 얘랑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랬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x에 대해서 혹은 이 x에 대해서 y 값이 서로 같도록 하는 그 x를 찾고 싶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 두 개의 식이 서로 같도록 하는 x 값을 찾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 발전시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 생긴 모양새를 보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y는 의 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우리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걸 살펴볼게요. 우리의 목적이 뭐였을까? y의 값이 같도록 하는 x의 값을 찾기 위해서였지. 그치? 그 말인 즉슨 이 두 개의 뭐를 구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그러한 말들을 한 겁니까? 이 둘의 이 두 방정식의 교점이라는 개념이 없죠. 이 두 방정식의 연립해를 구하고 싶다. 이 두 방정식의 이 연립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치 대입법을 쓰듯이 진행을 해왔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갑자기 그럼 솔루션이 보이죠, 그렇죠? 우린 이 두 개의 방정식의 연립해를 구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야. 결국엔 y도 같고 x도 같도록 하는 그 점을 찾고 싶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이 y 자리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어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논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전개를 해보자. x제곱 플러스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딱 봐도 되게 하기 싫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단 해줄게.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 자,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mn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x 어디였어? 미안. 그쵸?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졌죠?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이 교점의 뭐가 된다는 걸? 아니야. 여기서 나온 그 근 자체가 바로 이 교점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 교점에 x좌표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랑 연동이 될 것이고 이 방정식의 실근 그 자체가 이 교점의 x좌표랑 대응될 것이다 라는 걸 일단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습니까? 이게 지금처럼 스치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쵸? 즉 한마디로 무슨 근을 갖길 희망하고 있어요? 중근을 갖길 희망하고 있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만든 이 2차 방정식의 뭐가 어때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판별식이 0이다라는 이야기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1창의 개수에 주목을 해보고 요거 짝수네. 그러니까 당연히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혹시 여기다 쓰면 다들 보이나? 네. 자,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일단 M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자, 하나하나씩 해보자. 이거 M제곱 N제곱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M제곱 R제곱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N제곱 지금 우리 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지금 부호 반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랑 이거 하니까 이제 플러스 R제곱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그나마 다행이다. 얘라도 없어졌으니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항이 나와요. 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한번 좀 구분을 지어보자. 자, 내가 이거 M 알고 있나? 보십시오. 지금 뭐가 주어져 있다고 했지? 기울기가. 이 자식들아. 야,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랑 평행한 기울기 지금 좀. 야, 내가 지금 여기 M 줬다고 했어 안 했어? 그치?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M은 알고 있어. 요거. 조심스러워지지 마. 아까는 너희가 잠깐 잊고 있어가지고 이제 대답을 잘못한 거잖아, 그렇지? 잠깐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이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렇죠? 괜히 또 잔소리도 한번 했고. M은 알고 있고, N은 뭐라고? 야, 너가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얘가 알려주고 시작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둘 다 왜 알려줘? 다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더하기 3이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렇죠? 다음 원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는 알고 얘는 몰라서 지금 이 n을 구하기 위해서 떠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R은요? 야, 얘들아 생각해봐. 원도 안 줘놓고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겠냐? 다음 원은 뭔지 모릅니다. 이 원에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어떻게 이거 문제를 내? 이 원이 뭔지도 안 알려줘 놓고서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2인 기울기가 뭐야? 어떻게 2원이야? 2원이야? 2원이 아니고 요원이 아니고 어떤 원이야? 그건 아니지, 그치? 미안해, 내가 원래 먼저 좀 짚고 넘어갔었어야 됐는데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우리가 얘를 알고 있고 얘를 알고 있는데 얘는 몰라서 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갔었어야 됐는데 네, 그거는 좀 미스한 것 같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여러분들은 잘못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잘못이었습니다. 괜찮아. 자, 우리는 n을 구하고 싶다. 알겠죠? 기울기를 알려줬고 원도 알려줬는데 모르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그럼 n을 구해야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그 목표를 갖고서 다시 한번 예를 볼게요. 난 뭘 구하고 싶다고? n을 구하고 싶어. 난 n이 궁금해, n.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요 위에다 잠깐 올릴게. 이거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자, n제곱은 이라고 식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n제곱은 m제곱 r제곱 플러스 r제곱. 그쵸? n 구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n제곱이 요거니까 n이라는 것은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서 이제 얘를 여기다 쓰면 되는데 이게 또 r제곱 곱하기 n제곱 플러스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네, 그치? 그럼 이 r제곱은 또 이렇게 요 루트 안에 갇혀있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제곱이니까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싶겠지? 그러다가 이 n도 선생님 n도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갈 거 하다가 나한테 또 잔소리 들어먹지 마시고 r만 밖으로 보내주셔야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얘는 어떻게 써지면 좋을까? 이것도 다 지치자. 어떻게 써지면 좋을까?
R 하고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즉 이러한 원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n의 값이 뭐로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곱하기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나도 좀 인간이 당황했나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것이 공식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공식을 외워두긴 외워두십시오. 외워두긴 외워두는데 얘는 약간 좀 반쪽짜리 공식이야. 왜? 너무나 제한이 좀 크게 들어가 있어. 무슨 제한이? 원점이 중심이다라는 제한이 들어가 있잖아. 이 제한 속에서 내지는 문제가 뭐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2,3에서의 원에서의 기울기가 뭐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때 이거 못 쓰는데 이거?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공부할 도형의 이동 파트를 공부를 하신다면 그걸 바탕으로는 그 공식을 조금 더 이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이 되긴 할 거예요. 그치만 얘는 이 자체로는 좀 반쪽짜리 공식이다. 즉 한마디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n 자리를 이걸로 바꿔서 쓰면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꾸 그러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서 요 그대로 갖다 쓰니까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공식은 여러분들 일단 외워는 두되 너무 여기에만 의존하지는 마실 거. 그럼 이제 어떤 것을 공부를 해줘야 되느냐? 이 원리를 공부를 해주셔야 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원점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점이 중심이라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이 식을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근데 지금이야 원점이니까 그나마 얘가 조금 덤벼볼 만하지. 만약 여기가 x-2의 제곱이고 여기가 y 플러스 3의 제곱이고 그러면 요따가 이제 이거를 대입하시면 여기 항이 3개가 만들어져. 항이 3개가 만들어지면 이걸 또 제곱을 하고 그러면 또 그럼 이론적으로 항이 또 이렇게 9개가 만들어지네? 그럼 이 볼륨이 굉장히 커지겠죠? 요렇게 단순하게 끝나진 않겠죠? 그럼 우리는 사실상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은 좀 내 화를 돋구는 것 같긴 하겠지, 그치? 나 말고 너네들 자신. 너네들 자신 스스로의 화를 돋구는 행동이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방식 하나만 갖고 있기에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또 해봅니다. 고민을 또 해봤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데자뷰. 그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뭘 이용해서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뭘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 이걸 먼저 썼어요. 판별식이 0이네 어쩌고저쩌고 하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 방식은 교점의 좌표를 구하거나 그럴 때는 되게 효과가 좋은데 너무 힘들어서 다른 방식을 좀 고안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있지롱 하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제 그 방식은 아무래도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까지는 못하니까 교점의 개수를 찾거나 위치 관계를 논할 때는 그 방법을,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되, 교점의 좌표를 정확히 찾고 싶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던 건 기억나지만 그게 뭐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 그치?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너네 꼭 봐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명. 내가 오늘 거기 동영상 분석 들어갔는데 내가 이틀의 유예기를 넣어줄 거야. 동영상 분석 들어갔는데 만약에 9시간이 추가가 안 되어 있다. 최소한 1시간은 보셔야 되겠죠. 9시간 추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다 불러낼 거예요. 얼굴 다 기억할 거예요. 연대 책임입니다. 만약 7시간 치킨 써도 9명 다 부를 거야. 알겠지? 꼭 봐, 알겠죠?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나 감사한다 생각하고 봐. 그것이야말로 더 싫어? 오늘 보고 갔는데 또 봐, 저 양반을? 자, 아무튼 그때 당시 우리가 얘기했었던 또 다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떠한가를 가지고 우리가 위치 관계를 쉽게 조사를 했었잖아요. 자, 지금 이제 0,0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저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뭘 써야 될까요? 일단 mx-y 플러스 n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먼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 0,0까지의 거리, 0,0까지의 거리가 어땠으면 좋겠다고? 반지름의 길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맞죠? 자, 그래서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아, 설마 이거 공식 까먹은 사람 없겠지? 네. 자, 0과 0을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n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요 결과가 뭐가 되길 희망한다고? r이 되길 희망한다고. 아, 절대값 n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고. 끝나버렸네. n이 얼마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고 뭘 모른다고 했지? m? 알아요. r? 윗? n?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n의 값을 r과 m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으면, 즉 여기에서 이거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어때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왔었던 그 길을 여기에서는 단 3줄만으로 끝났습니다. 얘가 훨씬 더 간편하죠? 역시.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만약에 2,3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얘는 진짜 다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복잡해졌었어. 그치? 근데 얘는 어때요? 딴 거 대입하면 돼. 2,3 대입하면 돼. 그쵸? 우리 어차피 다 알아. m 알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m, 너 여기 마이너스 1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치? 뭐 2,3이라고? 그럼 이제 여기 2, 3 대입해가지고 2m 빼기 3 플러스 n 그게 여기 써주면 돼. 어려울 게 뭐 있어. 그래서 절대값 n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은 이제 뭐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해가지고 이제 또 풀어낼 수가 있겠지. 그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숫자가 좀 달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때 공식을 비록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이용해서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고 심지어 공식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증명을 또 다시 해낼 수가 있어요. 즉 한마디로 여기를 a, b라고 일반화 시켜가지고 공식을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식을 사람들은 외우지 않아요. 왜? 어차피 엄청 간단하게 끝나버리거든. 이것만 이용한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일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들을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점이 중심이다. 그러면 그냥 쉽게 이 공식 이용하십시오. 기억하실 수 있다면. 근데 웬만하면 기억하는 걸 권장. 근데 기억하는 걸 권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꼭 기억하진 않아도 돼. 왜? 우리에게는 이게 있으니까. 어차피 3줄만 하면은 그냥 바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을 유도하고 싶어? 딱 한 20초면 돼. 20초면 다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내볼까? 자, 전혀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 그러면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공식을 이용한다면 y는 기억나죠? 네, 이게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그렇지. 기억 잘하네. 자, 여기서 이 m이 뭐였어? 야, 이 위에서 m이 얼마? 2, 그쵸? y는 그래서 2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뭡니까 이거? 루트 5. 네. 장난친 거지 다들? 자, m제곱 플러스 이거 얼마야? 5. 따라서 얘는 계산 결과가 2x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써주면 된다고. 나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쓸 때마다 약간 좀 흑토차처럼. 여러분 흑토가 뭔지 알아요? 흑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참.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쓸 수가 있다. 이게 공식을 이용한 거고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y는 mx 플러스 n의 꼴에서 이 n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지. 그치? 자,
지금 현재 이제 기울기가 2라고 얘기를 한 셈이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x 플러스 n는 0 이런 꼴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루트 하고서 얼마? 지금 d가 루트? 아니 루트 5 그치 아니 말했잖아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그쵸 친구들? 아네 아 이게 수업이 의미가 있는 건 맞지? 우리 바로 전전 타임 아니지 바로 전 타임에서 하지 않았어? 저번 주 수요일에는 자 0,0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합시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절대값 하고서 n이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뭐? 반지름이 들어갈 차례인데 여기 반지름 얼마야? 알아 우리가 루트 5 그치? 자 절대값 n 얼마야? 5 따라서 n의 값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5 아유 진짜 한 번이랑 제대로 맞추지를 못해 자 그래서 이제 n이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써가지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굳이 공식 이용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엔 얘를 좀 바꿔보자 어떻게? 여기 y는 한번 보세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똑같이 그냥 아까랑 같게 가자 계산하기가 그게 좀 쉬웠었으니까 자 이거 우리 공식 이용하지 않고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 공식 우리 안 외웠잖아요 그쵸 이렇게 원의 중심이 달라진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y는 mx 플러스 n에서 우리는 이 m이 2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거 2항에서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는 0의 꼴이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 녀석과 누구와의 교점? 아니 누구와의 그 거리? 3, 그렇죠 3,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가 자 식으로 어떻게? 루트 5분의 절대값 7 플러스 그렇지 숨 넘어가겠어 자 이것이 뭐가 된다고? 루트 5가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n 플러스 7이라는 것의 절대값이 5가 된다 그럼 뭐 다 나왔잖아 n 플러스 7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따라서 이제 n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혹은 야 일단 도센테스만 잘하면 돼 도센테스만 에이 그렇지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y는 2x 마이너스 2 혹은 y는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두 개를 뽑아내면 된다 굳이 공식 외울 필요가 있어? 그냥 계산만 사다다다다 이렇게 잘 해주면 돼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실 일반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들일 거야 물론 이 공식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원점이 중심인 경우에도 제법 많이 나와요 거의 한 비율로 따지면은 그래도 쉬운 문제에서는 거의 원점이 중심으로 나오고 좀 보통 문제에서는 한 그래도 30대 70 정도쯤으로 나오는 거 같고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 60대 40 정도쯤으로 이게 확 또 뒤집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더 일반적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쉬운 문제 풀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 정도는 다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결국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그 방식을 이용해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알겠죠? 자 일단 두 번째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 우리 좀 평면 높이 할 수 있을까? 우리 내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내가 그렇게 싫어? 그건 아니야? 그럼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나오라고 하면? 뭐야 약간 좀 모순적인데? 내가 힘들까봐 네네네네 이렇게 뭐랄까 존경하는 선생님이 힘드실까봐 그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에게 맡겨달라 오케이 알겠어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나중에 뭐 또 영상이라도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조회수가 막 5 나오는 거 아니야? 야, 분명히 나 엉뚱한 거 확인했어요 여기. 자 아무튼 자 두 번째 이번엔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접점 원이 하나가 딱 그려져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접선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이렇게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물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상황은 원점이 중심인 경우 그 경우를 먼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0,0 그리고 이제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 보통 이제 그것을 x1, y1 이렇게 놓기도 해요. 아니면 뭐 a, b라고 놔도 상관없지만 약간 좀 a, b는 좀 애기 같다 할까? 약간 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간 좀 어린 친구들이 쓸 만한 그런 표현이다라는 얘기인지 좀 중학생들 여기 다 중학생이구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그들의 역할을. 여러분들 A랑 B 같은 거나 좀 느낌이 A, B, C, P, Q, R, S 그 다음에 K 정도쯤까지? K는 약간 좀 중성적인 느낌이긴 한데 얘네들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문제 푸실 때 보면 여러분들 그 상수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상수 단 A, B는 상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치? 얘네들은 어떤 고정돼 있는 수를 가리키는데 그게 아직 뭔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한 상태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얘기할 때 a랑 b랑 c가 이제 그런 역할들인 거예요. 보통 이제 함수가 딱 하나 결정되잖아. a랑 b랑 c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교점의 좌표 a, b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이 도형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을 얘기할 때는 a, b는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왜냐면 고정되어 있는 점을 뜻하는 것이 이제 보통 a, b, a랑 b의 역할인데 그게 조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수로 좀 많이 사용되는 문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뭐 P, Q, R, S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변수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T 그 다음에 뭐 X, Y, Z, 뭐 W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변수의 역할을 많이 담당하죠. 근데 K는 약간 좀 중립이야. 이렇게도 많이 쓰이고 저렇게도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K는 근데 약간 좀 A, B, C 쪽에 가깝긴 합니다. K.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딱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정보만 있으면 돼. 일단 첫 번째 어떤 정보?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어. 아니다 중학교 때도 아니다. 이건 중학교 맞다 중학교 때 우리가 직선을 딱 처음 공부했었을 때가 1학년 2학기 때일 겁니다. 그 1학년 2학기 때 직선의 결정 요소 라고 하면서 공부했었던 게 있어요. 뭐랑 결정되면 저번 시간에 됐잖아. 저번 주에 썼던 내용이야. 뭐랑 뭐가 결정되면 돼? 기울기랑 위치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기울기랑 위치만 결정되면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위치는 결정이 됐지? 저 점 지난다며? 요 점에서 접선 그린 거라고 했잖아. 내가 위치는 결정을 했어. 그런데 지금 아직 뭐는 결정 안 된 상태야? 기울기. 근데 그 기울기 역시도 사실 알게 모르게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자 봐봐요. 요 선이랑 요 접선이랑 서로 기울기가 어때? 그래 끝났잖아. 기울기도 그럼 결정이 됐네. 내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 기울기가 얼만데? 이 기울기. 잘했어. 자 x1분의 y1 그게 이제 이 선의 기울기지? 그럼 저 선의 기울기는 뭐겠어? 잘했어. 자 그래서 이제 얘의 기울기까지도 결정이 됐다. 마이너스 x y1분의 제대로 썼구나. y1분의 x1이란 다 끝났죠? 정리만 하면 되잖아. 따라서 이제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바로 x 마이너스 할 수 있어? 자 x 마이너스 아유 힘들어라. 자 양면에 그럼 분수 싫잖아 그치? 나 분수가 제일 싫어. 물론 소수가 제일 싫어. 소수가 제일 싫고 그 다음에 분수야. 그래서 이제 양변에다가 y1을 곱한다. 자 그러면 한번 불러봅시다. 자 y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1 제곱 플러스 y 손 y1에? 제곱 아 그렇지. 방금 x1, y1 들은 거 같은데. 네. 자, 봐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얘가 뭔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왠지 알고 있을 것 같지, 그치? 찾아, 빨리.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어떤 값을 갖고 있을까? 뭘까요? 자, 얘는 요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x1, y1은 원 위에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 원의 방정식을 참으로 만족시키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 너네가 해야지. 왜 기다리고 있어? 내가 힌트를 주면 받아채서 아 그럼 이렇게 했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거기서 그렇죠? 그 다음 넥스트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원방을 참으로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렇지. 이 원방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원방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생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요 녀석을 요 방정식에다 대입했을 때 이게 참이 되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r제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이 r제곱이라는 걸 알아. 오, 야 그럼 끝나버렸어. 자, 봐봐. 얘를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꼴로 완성이 된다. 근데 있잖아, 이거 내가 요거랑 같이 한번 좀 연동해서 생각을 해볼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뭔가 좀 되게 닮아있지 않냐 얘네들? 마치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요 식에 있는 이 x랑 y 자리에 x 하나랑 y 하나를 이 점의 좌표로 바꿔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뭐 대입을 하다 말아 막 반만 대입하고 반은 냅둬 막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 마치 결과가 잘 외울 수 있도록 그냥 내가 도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때 원 위에 있는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 문제만큼 쉬운 문제가 없어요. 수상 전체를 통틀어서 이 문제만큼 쉬운 문제가 없어. 왜? 어떻게 하면 돼? x 더하기 2y는 5. 끝이야. 그냥 이게 정답이야. 어때? 이 공식만 외우면 진짜 엄청나게 쉬워지지, 그치? 근데 이 공식은 한쪽짜리다. 왜?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형 이동 파트를 공부한다면 이제 여기도 연동시켜가지고 그걸 좀 변형시킬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그걸 배우기 전이니까 아직 그 얘기는 하진 못하고 여기서 그러면은 이 원점이 아니라 다른 점으로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만들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5는 너무 재미없는데? 아까 했잖아. 좀 비슷한 거 말고 좀 다른 거. 10으로 한번 해볼까? 10으로 해보고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대입했을 때 참이 되나? 일단 계산만 하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다. 그치? 응. 그러니까 이제 그림상으로 따지면 정강의 그림 그리진 않을게.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자, 봐봐. 얘는 마이너스 1,0이야. 그 다음 이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고. 생각보다 되게 정교하게 그렸네. 어쨌든 자, 여기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2,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딱 한 정보만 더 구하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어. 어떤 정보?
기울기, 그치? 자, 여기서 지금 이 빨간색 선, 요 빨간색 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자, 이 3만큼 늘고 1만큼 줄었어요? 자, 3만큼 늘고 1만큼 줄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그럼 얘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끝났네. 따라서 y는 3괄호 x 플러스 1. 어때? 되게 쉽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다른 걸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파트는요, 공식을 외우는 데 주목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공부하는 데 주목해 주셔야 돼요. 왜? 원리를 공부하는 그 자체가 이 원의 중심이 다른 걸로 바뀌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그 아이디어이기도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두 파트는 뭘 공부해라? 원리를 공부해라.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뭘 이용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그것이 뭐랑 똑같다? 반지름 r과 똑같다라는 걸 이용했고요. 지금은요, 접점이 나와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 점의 위치를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오직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구하면 돼. 근데 그때 이용되는 것은 접선과 반지름은 서로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알겠죠? 오직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접선방정식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아직 세 번째 유형을 안 했는데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세 번째 유형은 얘 자체로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낼 거거든요. 자, 434페이지 이그젬플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를 예시로 같이 풀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통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상상해봐. 몇 개가 있을까? 원 바깥에 한 점 있을 때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양쪽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1,2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자,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은 원점이네요. 0,0. 그 다음 반지름 얼마? 2,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 1,2라고 했나? 1,2라는 그 점에서 접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반지름이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 그쪽에 연지 위로 접선이 하나가 나와버렸네. 그쵸? 1,2니까 또 요만큼 낮은 곳에 위치. 이건 그림을 조금 정교하게 그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야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으니까. 하나는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하나는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근데 이 접선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요. 이 반지름이 2니까 당연히 1,2에서 접선 하나 아래로 내려 그으면 이거는 그냥 뭐겠어? x는 2라는 접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이렇게 특수하게 접선이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래프를 좀 어떻게 그려서 표현을 할지를 좀 어느 정도 좀 상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을 좀 알아내보자. 어떻게 알아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얘는 0,0이고요. 그다음 이 점의 좌표가 이게 1,2예요. 그다음 이 점의 좌표는 내가 뭔지 몰라요. 당연히 기울기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럼 지금 이 빨간색 선에 대한 정보를 한번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볼게. 이 빨간색 선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뭘 알고 있어요? 이 빨간색 선. 점. 지난 점을 하나 알고 있잖아. 요거 1,2를 지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 기울기만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식 뭐겠어? 아까 첫 번째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기울기가 m인 그 직선과 이 원의 중심 0,0까지 떨어진 거리가 r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주면 되겠지. 그래,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걸 우리가 활용하는 것에 불과해. 한번 완성시켜볼까? 여기에서. 자, 일단 요거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요. 자, 한번 불러볼까? d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0 대입하는 거죠. 절대값, 자, 마이너스 m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지만 절대값 안에는 그냥 m 마이너스 2라고 바꿔서 쓸 수도 있죠. 우리 그냥 이 표현이 좀 더 보기가 편하니까요. 자, 는 그게 얼마? 반지름 길이 갖고 얼마였어? 2.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줄까? 양변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해주시고, 그다음 여기 절대값 있고 저긴 또 루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줄까? 제곱을 해가지고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제곱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따라서 이제 m-2의 전체 제곱은 요거서 이제 4 바로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4m제곱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그럼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볼까? 일단 4가 없어지네? 기분 좋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쭉 넘어가 버리면은 결국 3m제곱 플러스 4m은 0. 따라서 m의 값은 얼마? 0 혹은 마이너스 3분의 4. 근데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이 아래로 내리막길 마이너스 3분의 4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치?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는 못 푼다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책에는 두 번째 방법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원밖에는 한 점이 나와 있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꼭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만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두 번째로 할 방법. 그 방법을 이용해서만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언제나 접선의 방정식을 문제를 풀 때는 세 번째 유형은 앞서서 공부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방식들과 같이 연동해가지고 자유롭게 풀면 된다. 그 상황에 걸맞는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이 m이 0이라는 것은 무연근이라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거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서 그 그래프에서 나올 만한 그러한 그 값인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는 걸로만 지금은 솔루션을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자세하게 언제 공부하냐면 우리가 수학하 무리식을 공부를 할 때 그때 살짝 언급이 되고요. 사실 고등 전과정을 공부할 때는 이 무연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오진 않습니다. 원래 있다가 없어졌어요. 하도 여러분들 선배가 징징거려가지고 떼버렸습니다. 원래 단원 이름도 되게 웃겼는데 단원 이름이 뭐였냐면 방정식. 또 단원 이름이 부등식이었어. 그냥 방정식. 그 다음 단원이 부등식.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공부를 하거든요. 유리 방정식, 무리 방정식. 무리 방정식을 공부를 하면서 무연근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원래 해야 했는데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굳이 책에 없는 내용이라더라도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 발견하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책은 지면상의 이유로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얻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서는 못 찾아본다 하더라도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내가 그 특강 준비하면서 숨마 쿰라우데라는 교재도 같이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 그리고 이제 그 교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설명드렸었던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공부하다가 뭔가 좀 궁금한 게 생기면 그 책을 찾아보면 얼추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책이 이 바이블보다 개념 설명의 깊이와 그 뭐랄까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블만 봤을 때는 놓치고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너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뭔가 좀 궁금하고 고민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풀다가 예시를 보고 해설을 봤는데 이 방법을 나왔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서 내가 혼자 도전을 해보다가 뭔가 그것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보셔도 이제 거기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온다면 그냥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시도하지 않으면은 생각해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좀 써놓을까? 다시 D는 R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해 볼게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방식일 텐데, 여기 있는 이 접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x1, y1이라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지?
x1 x 더하기 y1 y는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4였으니까 알제곱 부분이 4였죠, 그렇죠? 반지름 2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x 더하기 y1 y는 4라는 이 방정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 방정식이 1,2를 지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1,2를 대입해서 다음과 같이 x1 더하기 2y1는 4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 1번 식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x1과 y1에 대한 또 다른 관계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관계식이지? 얘가 원위계점. 그러니까 원위계점이니까 무슨 방정식? x1의 기다리지 말고 얘기해. x1의 제곱. 야, 이 원방이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야, 이 원의 방정식이 뭐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어휴, 진짜. 아, 이거 다 대입하면 참이잖아. 방정식 하나 또 만들어 주자. 에이, 진짜.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 다들 긴장해서 그렇지. x1의 제곱. 아, 미안해. y1의 제곱은 4. 자, 결국 1번과 2번을 모두 참으로 만족시키는 x1과 y1을 고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둘의 연립배를 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 우리 8단원에서 공부했었던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이제 또 모양새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이제 여기 x1 자리에다가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쫙 풀어주시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치? 뭐 똑같이 나오겠죠? 아까랑 이제 해를 똑같이 구해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괜찮죠? 할만하지, 그치?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방식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왔다. 에? 뭐야? 435페이지 나와있네.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겼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렇게 지금 원점이 중심인 경우에는 뭐 공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439페이지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439페이지에 보시면 11-2번 봐봐, 이렇게 문제 낸다니까. 아주 그냥 자기는 그 원점이 중심인 경우에만 공식 띡하니 알려줬으면서 우리한테 이유 넣은 문제를 풀라고 또 이렇게 내는 거 봐. 얼마나 야갔습니까, 그죠? 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아, 녹음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우리의 지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 취지에 부응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바꾸기 12-2번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언제 1번을 사용하고 언제 2번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1번은 뭐를 구해내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풀고 있지? M, 그치, 기울기에 관심이 있는 상태인 거고 2번은요? 2번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접선의 방정식이 도대체 어떤 접점에서 그려지는 녀석이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죠. 자, 다시 1번은 뭐에 관심이 있어? 기울기에 관심이 있고 2번은 접점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12-2번 문제 한번 보세요. 멘트가 지금 어떻게 써져 있는지. 그렇지? 그럼 지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 1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나요? 2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나요? 1번. 그렇지. 기울기의 합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 m에 대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을 거야. 그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라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좀 길이 짧게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 한다든지 뭐 그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뭐 이 접점을 지나는 뭐 또 다른 어떤 직선을 뭐 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 기울기 이 m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접점이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2번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짧은 길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버티면 안 돼.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르게 접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다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 우리 바로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자. 라고 하려 했는데 왜 인쇄 안 됐지? 잠시만요. 잠깐 쉬고 있어. 저 인쇄되는 동안. 자,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벌써 나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의 이동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총 2 곱하기 2 네 가지입니다. 왜 2 곱하기 2라고 하느냐? 일단 우리가 어떤 도형들을 이동시킬 거냐면 점과 선을 이동시킬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어떤 이동을 시킬 거냐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2 해가지고 총 4가지의 경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점을 이동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점, 좌표를 이동시키는 거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할 수 있어요. 벌써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설마 점을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것,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선을 이동시킨다라는 것은 뭐 직선이 됐든 곡선이 됐든 뭐 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을 나타내는 뭐가 바뀌겠어요? 그 선을 나타내는 그 선의 그 도형의 방정식이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지금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좀 힘들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좀 메인 컨텐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키는 것은 이 점이 평행하게 이동한다. 그럼 그만큼 이동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서 2,3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싶어. 몇 컴마면? 어렵구나. 잠시만. 어렵나요 이거? 할 수 있지 그치? 잠깐 이제 멍 때린 거지? 자 다시 천천히 자 2,3이 X축 방향으로 한 칸만큼 이동했어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어요. 몇 컴마면? 왜 그러지? 쉽잖아. 잘할 수 있지 그치? 응. 나 긴장되게 왜 그래? 그 Y축 음의 방향으로 두 칸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몇 컴마면? 그렇지 잘하네. 그럼 대칭 이동도 한번 시켜볼까? 자 이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요. 자 X축은 여러분들 가로선이 X축이었죠? 자 대칭 이동 시키면? 그렇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그렇지. 그럼 X는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자, 봐봐. 이거는 그냥 그림 한 번만 상상해 보면 돼. 자, 2,3은 띠용 해서 이제 여기 찍혀 있겠지? X는 1이라는 것은 여기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디로 대칭 이동하겠어? 이 그림 한 번만 상상해 보면. 그렇지 0,3. 잘 알잖아. 그래서 이 선이 아무리 무슨 Y축과 X축이 아니라 다른 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Y는 1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그럼 어디로 가겠어? 일단 뭐는 안 움직이고 X좌표는 안 움직이고 이 Y좌표만 움직일 텐데 자 여기 아까 2,3이었다? 2,3에서 요 Y는 1까지 얼마나 내려가요? 2칸 내려가죠. 그럼 그만큼 또 내려가면 되잖아. 그럼 당연히 몇 컴마 몇이겠어? 2,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할 수 있죠 그쵸? 좋아. 자 그 다음에 Y는 X라는 그 직선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 이동 시켜볼게. Y는 X 평행이동은 이미 다 끝났고 설명 다 잘했잖아 그치? 이제 대칭 이동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야.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거 어떻게 갈까요? 3,2로 가요. 자 이게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준비물이 하나 자 여기다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자 봐봐 이렇게 이러면 잘 안 보일 텐데 아니야 이거 뒤집어서 보여야 돼. 잘 안 보이나? 네. 그럼 좀 반칙 좀 쓸게요. 자, 잘 보이지? 네, 오케이. 유치원도 아니고. 자, 2,3 여기 2, 여기가 이제 2칸 같고요. 여기가 이제 3칸 같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점이 하나 땅 찍혔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 됐지? 네, 자, 오케이. 오케이.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조작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그 불의의 이거 녹화되면 안 돼 이거. 자, 일단 뭐 하려고 했지? 맞다. 자, Y는 X라는 선을 살짝 그릴게요. Y는 X 이렇게. 아이씨.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고. 자, 봐봐. 자, 순식간에 돌아간다. 자, 잘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요 빨간 선에 대해서 이게 대칭시키고 싶어. 대칭시킨다는 게 그 선에 대해서 이렇게 돌린다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X축에 대칭시키는 것도 요거를 그냥 이대로 이렇게 슉 하고 돌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2,3이었으니까 어디로 가요? 야, 이거 3이 몇 컴마 몇? 그렇지. 자, 여기서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볼까? 오케이. 어디로 갔어요? 이거 잘했다. 잘했어. 자, 봐봐. 자, 그럼 가자. 자, 이 선에 빨간색 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야. 슉. 어디로 갔어? 그렇지.
자, 봐봐. 원래 지금 이게 x축 방향으로, 즉 가로로 2칸만큼 가고 세로로 3칸만큼 갔다고. 근데 지금 얘가 봐봐. 이렇게 지금 요 선에 대해서 얘가 쓱 하면서 이 원래 y축이었던 게 원래 y축이었던 게 어느 위치로 가? X축.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렇게 원래 다시 진짜 이거 괜히 맞아가지고. 자, 봐봐. 원래 y축이었던 게 슉 x축. 그다음 원래 요 x축이었던 게 슉 y축. 그치? 그러니까 이게 x축으로 2칸 가고 y축으로 3칸 갔었던 것이 이게 뒤집히면서 x축으로 3칸 y축으로 2칸 가는 걸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이게 대칭된다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된다면 요 x축 방향으로의 y축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이 역할이 뒤집혀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몇 콤마 몇이라고? 3,2. 잘했어.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 그것도 똑같아. 여러분들 집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종이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느낌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또 붙었겠다. 한번 그림 그려볼까? 자, 이렇게. 자, 얘가 요거에 대해서 대칭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궁금하면 한번 집 가서 해보십시오. 알겠죠? 요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맡겨볼게요. 알겠죠? 맡긴다고 했는데 또 안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봐. 알겠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점을 대칭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키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한번 해봤어. 그치?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다. 2,3을 2,3을 예를 들어서 5,1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야.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근데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가 이렇게 변하면서 x 좌표랑 y 좌표가 변한 만큼이 있겠지. 그만큼 또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게 대칭해서 가는 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간 만큼 계속 연이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이 점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에서 5까지 지금 어떻게 됐어요? 3만큼 늘었지? 그럼 당연히 몇 콤마? 그렇지, 8 콤마. 그다음 3에서 1로 어떻게 됐어? 이만큼 줄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어때? 쉽지?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키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단원의 절반이 그냥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너네들은 어디에만 집중하면 되느냐? 선을 이동시키는 거. 선을 이동시키는 것도 점을 이동시키는 것과 똑같아. 당연히 y는 x제곱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거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시켰을 때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되겠냐? 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시키라고 했는데 막 여기서 괜히 선은 왠지 특별하니까 점이랑은 반대로 움직일 거야. x축으로 3만큼 평이동시키라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 바보야? 그건 아니지, 그치? 그거는 아니야. 괜히 이런 음모론 갖지 마세요. 알겠죠? 점을 이동시키는 것과 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결국엔 똑같아. 모든 작업들은 다 일치해. 모든 작업들은 다 일치해. 내가 근데 이렇게 선수를 치는 이유가 있어. 좀 이따 얘기해줄게. 자, 이렇게 점을 이동시키든 선을 이동시키든 결국에는 같은 만큼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될 거야. 똑같이 3만큼 이동시키는 건 마찬가지일 거야. 여기 이 구성원들이 모든 점들이 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동해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겠지, 그치? 그런데 그 그림을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은 뭔가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냥 그 식이. 자, 이 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y는 x지. 근데 우리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된 거 이거 식 뭐라고 쓰기로 했습니까? y는 x 빼기 3의 제곱. 뭔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지. 3만큼 평이동했으면 왠지 그 식도 아까 그 점 좌표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니 점이 뭐 2,3이라는 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어? 그럼 5,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x야? x 플러스 3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혼란이 느껴져. 여러분 입장에서. 식이 이렇게 반대로 된다고? 그럼 식은 점이랑 반대구나. 뭔 소리야? 똑같이 움직인다는데. 똑같이 움직여. 이거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 똑같이 움직인 그 도형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식이 왜 그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여기에는 이 점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점이 이렇게 찍힌 거 아닙니까? 전부 다 3씩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점이 찍힌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은 여기 있는 점들보다 다 x좌표가 3만큼씩 더 어때요?
어때요? 더 크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3만큼씩 더 큰 것이 대입이 되어서 계산된 결과가 같도록 하기 위해 식에선 3이 빼져 있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은요 한마디로 그 효과를 상쇄시켜 주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x는 0에서 0의 제곱이 y값. 그래서 x가 0일 때 y가 0이라고 했잖아. x가 1일 때 1의 제곱이 y값.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1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보자. x가 얼마일 때 비로소 y가 0의 제곱이 돼요? 3, 그치? 여기 x가 0일 때, 여기 x가 3일 때 같은 이벤트가 발생됐어. 여기 x가 1일 땐 여기 x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치? 그래서 이제 1의 제곱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여기 x가 2일 때, 여기 x가 얼마일 때? 5일 때 같은 이벤트가 발생됐단 말이야. 3만큼 더 큰 곳에서 같은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3만큼 더 큰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값을 대입했었을 때 이 모습과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남는다는 것이 바로 그 3만큼 더 큰 효과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식이 적혔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원점이 중심인 경우에는 0,0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a, b가 중심인 잠깐만 내가 방금 너무 이상한 소리 했는데 자 원점이 중심인 경우에는 이 0,0이기 때문에 x제곱과 y제곱으로만 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a, b가 원의 중심인 경우에는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x 플러스 a가 이렇게 됐나? 어떻게 됐어? x 마이너스 a제곱 y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잖아. 그 이유가 뭐였겠냐고. x가 a만큼 더 큰 값과 y가 b만큼 더 큰 값이 대입돼서 제곱이 되어서 계산됐을 때 그 결과가 똑같이 r제곱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식에 a만큼 b만큼 떼져서 써져 있어야 된다. 즉 그 좌표가 그만큼 달라진 효과를 상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식이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어. 그럼 5만큼 더 큰 좌표랑 1만큼 더 큰 좌표가 각각 대입되겠지. 그럼 그 효과를 상쇄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은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x 대신에 x-5로 y 대신에 y-1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쉽지, 그치? 자, 그런데 대칭 이동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죠?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i를 대입했을 때 이게 기존의 이벤트가 똑같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이 뭐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원래 점과 바뀐 점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대요. 그럼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식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요? 그 효과를 상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식이 만들어져야 돼. 원래는 이제 x, y였는데 이번에 x, y로 바뀌었다.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럼 얘를 대입을 해도 마치 얘를 대입한 것과 기존의 식에서 얘를 대입한 것과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함수를 y는 fx라고 합시다. 보통 일반적인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y는 fx잖아. 그럼 여기에는 요 식에 내가 어떤 조치만 취해주면은 마치 이렇게 바뀐 i도 같은 결과가 이끌어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효과를 상쇄시켜 주도록이야. 아까 3만큼 더 컸어? 오케이, 3만큼 나 뺄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3만큼 뺀 거는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하고 싶어서 뺀 게 아니라 3만큼 큰 효과를 상쇄시켜주고 싶어서 3만큼 뺀 거야.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부호가 반대로 뒤집힌 i가 대입될 예정이래.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이 식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그러한 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겠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뀌기만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아니, 평행이동할 때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해놨으면서 지금은 왜 똑같이 하지? 점이 대칭이동됐었을 때도 이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y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랬는데 이게 지금 식을 또 뭐 그래프를 뭐 대칭이동해도 식이 지금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뀌네? 아,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랑 또 다른가? 뭐 예외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지금 벌써 봐봐. 이 어리석은 이 친구는 점은 열심히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해가지고 막 신나게 다 공부를 잔뜩 했어.
그리고 이제 도형의 이동 해가지고 막 선의 이동, 막 뭐 그래프의 이동, 막 방정식이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조사하고 있었는데 일단 평행 이동부터 먼저 배우겠지, 그치? 그랬더니 점이랑 뭔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점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이게 막 x 플러스 3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막 식을 바꾼다고 하니까 뭐 x 마이너스 3으로 바꾸래. 아, 식은 반대로 움직이는가 보다. 점이랑 뭔가 반대로 하나 보다. 하고서 공부를 끝내고 이제 대칭 이동을 공부를 하러 갔는데 2,3이라는 걸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는 2,-3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뀐대. 그래서 이 식도 뭔가 좀 거꾸로 되나 보다.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뭐 그럼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나? 하고서 생각하고서 봤는데 이번엔 점이랑 또 똑같지롱 하면서 이제 막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꾼대. 뭐야 하면서 막 머리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리석게 공부하니까 모든 게 다 예외처럼 느껴지는 거고 모든 걸 다 외우려고만 하고 모든 게 다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리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잖아. 무슨 효과를? 이 x좌표든 y좌표든 걔네들이 뭔가 변형된 그 효과를 상쇄시키도록 하기 위한 조치만 취하면 된다고. 오직 그냥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y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투입해? x좌표가 3만큼 더 커졌어?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투입해? 만약에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투입해?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투입해? y축 방향으로 3만큼 더 평행 이동했대? 그럼 y가 3만큼 더 커졌다는 거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투입해? 그냥 항상 그 효과를 상쇄시켜 주도록 하기 위한 그 식이 써지는 것이라고. 오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도형의 이동이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이걸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점의 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걸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화시켜서. 자, 원래 점이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시킬게요. 그럼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되겠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시키면 그러면 a 플러스 n, b가 되겠죠. 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시켰어. 그러면 a, b 플러스 n이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동시에 적용시키면 a 플러스 m, b 플러스 n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마이너스 a, b가 되는 걸 겁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b, a가 되겠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술술술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뭐 얘네들의 이동이 헷갈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맞죠? 뭐 나 안 쓴 거 있나? 뭐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 뭐 이런 상황들 말고 뭐 y는 1, 뭐 x는 3 이런 것들도 다 대응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뭐 3,7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다. 이것도 역시 막 다 가능할 겁니다. 그쵸? 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거 지우고 이번에는 식을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자, 근데 이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형태의 꼴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를 얘기할 때 y는 fx 이렇게 얘기하고 뭐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은 그냥 그 자체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일단 원방은 뭐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그렇게 원의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써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y는 의 꼴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형태의 식들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fx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x의 관계식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x의 관계식 이렇게 그냥 의미를 해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 ax 더하기 뭐 by 더하기 c는 0 뭐 이런 형태의 꼴은 내가 이렇게 표현을 못하잖아. 이게 뭐 x에 대한 관계식이야? 그렇다고 y에 대한 관계식인가? 둘 다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표현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매번 이렇게 써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한 대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그 표현이 바로 어떤 표현이냐? f x, y 방정식이니까 는 0. 이해됐어요?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는 0. fx, y라는 것은 관계식 x랑 y 사이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즉 x랑 y로 이루어진 관계식이 fx, y고 그 다음 그것은 0의 꼴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등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즉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올 거야.
얘 의미가 뭐라고? x랑 y로 이루어진 관계식이라고.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어. 알겠지? 자, 이 아이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까 잘 안 나왔으니까 다른 걸로 바꾸고. 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자,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f 그렇지. 자, 이게 왜 x-m으로 바뀐다고? 그냥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는 이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 됐을 때 만들어지는 모든 그 좌표들의 순서상을 조사해봤더니 n만큼 더 큰 좌표들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효과를 상쇄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n만큼 빼서 식을 구성할 거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럼 f x, y-n은 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가 달라지지? y가 반대부호로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x, 마이너스 y는 0이 되는 거야. 이건 왜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점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그것과는 독립이야. 완전히 관계가 없어. 점과 이 도형의 방정식은 서로 간에 무슨 규칙성 이런 것들 애초에 찾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얘네들은 얘네들 따로, 걔네들은 걔네들 따로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던 것을 대입했을 때 그 효과를 상쇄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던 거고,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당연히 f 마이너스 x, y는 0이라고 쓸 수 있다. 자, 그럼 원점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 될 것이고, 자,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f 아니지 y, x는 0이라는 형태로 써주셔야죠. x랑 y의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도로 바꿔서 넣어버리면은 그 효과가 상쇄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오직 효과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라는 이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그럼 여기에는 모든 것들을 그냥 지금 마치 즉석 떡볶이 만들듯이 그냥 바로 이 즉석에서 해결을 볼 수 있다. 알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도형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배우는 여러 가지 함수들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해결을 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마주할 함수들은 일단 수하에서, 단원 이름 자체가 그냥 함수야. 함수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 이제 수1을 공부를 하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또 수2를 공부하면서 3차함수, 4차함수, 5차함수 등등 그냥 이런 것들을 쭉 다 공부를 할 거야. 그 다음 미적분 단원에 또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때는 또 이상 막 기상천외한 함수들을 막 공부해요. 뭐라고 막 이렇게 예시를 들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형태들의 식도 또 공부를 할 것이고, 또 기하 파트에서 또 우리가 뭐 공부한다고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곡선 뭐 이런 것도 공부한다고 했죠? 거기서도 평행이동, 대칭이동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 배워두면은 나중에 그런 함수들과 그런 도형의 방정식들이 나올 때마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꼭 좀 완벽하게 제대로 학습을 해주시길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 기준으로 몇 페이지까지 같이 공부를 한 거냐면 459페이지까지 공부를 한 거야.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저기 뒷부분에 뭔가가 좀 남아 있어요. 그 뭔가가 남아 있는 거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얘네들은 언제 좀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될 것 같냐면 이제 수하 이쪽이 조금 메인입니다. 수하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함수라는 그 단원에서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살짝만 그냥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도 한번 스스로 읽어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만 좀 도움을 드리자면 내가 이 말씀만 하나 딱 드릴게요.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의 역할이 어땠었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절대값 x가 뭐야?
원래는 이제 네,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를 뜻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x가 만약에 양의 값을 갖고 있으면 그럼 그때는 이 절대값이 이 x에게 뭔가 어떤 역할과 어떤 뭐 조치를 취해줍니까?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마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근데 만약에 이 x가 만약 음수라고 한다. 그럼 어때요? 이 절대값은 역할이 뭡니까? 그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지. 그게 우리가 이 수상에서 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뤘을 때 기본적으로 취했던 스탠스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y는 fx라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나중에 수투 때 공부하겠지만 전형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이 fx라는 것을 절대값 기호 안에 딱 집어넣고 y는 절대값 fx를 그려라 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야. 좀 일반화시키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아마 다 이해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이랑 당연히 같은 놈이겠지, 그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fx라는 것이 만약에 양의 값을 갖고 있는 자, 어떤 순간이겠어? 여기? 여기? 오, 도리도리 뭐야? 자, 다시. 자, 여기는 되죠? 여기는 그쵸. 이 fx가 양의 값을 갖고 있는 이 순간들은요, 절대값이 있나 없나 어차피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똑같이 그려지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y는 fx나 y는 절대값 fx나 적어도 여기 있는 이 구간만큼 똑같이 그림이 그려질 거야.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지. 자, 예를 들어서 요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볼게. 요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이건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이 걔네들을 가만두겠어요? 어떻게 바꿔놓겠어? 너 마이너스 1이야? 너 이 자식 일로 하면서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꿔놓겠어? 그래, 1이라는 것을 함수값으로 갖도록 바꿔버리겠지, 그치? 이 자식 너 마이너스 2야? 그러면 2. 넌 마이너스 3이야? 3.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따다다다다다 이런 점들이 여기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힐 거라고. 즉 그래프가 마치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얘를 여거에 대해서 대칭해서 뒤집어 올려버린 것처럼 비춰질 거라고. 얘는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아니죠. 얘네들도 휙 하고 돌려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빨간색 그림처럼 그려져. 우리가 오직 뭐만 이해해서 이 절대값의 역할만 이해를 해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처럼 바뀔 것이다 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이게 그냥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스탠스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 어려운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가끔 이제 이런 것들도 막 장난치기도 해요. 뭐 y는 f에다가 뭐 여기다 절대값 x 이렇게 딱 붙여놓고 똑같아. 이것도 결국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아. 결국 x가 양수일 때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y는 fx랑 똑같이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x가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는, x가 음의 값을 갖고 있을 때는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치 1에서의 함수값과 똑같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2에서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은 3. 그래요. 자, 그러니까 다 보면 여기에 요렇게 그려진 요 그래프가 그대로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요? 마치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치? 요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 y는 x에 대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당연한 얘기인 거야, 그치? 그 얘기를 얘가 여기서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의 그래프의 예시를 들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다 했네.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내용이고 어차피 얘네들은 메인이 어디에서 나온다? 수화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 어차피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또 문제도 풀고 그럴 거니까 그때 가서 배우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주요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점의 이동과 그 다음에 선의 이동. 근데 이 선의 이동은 필연적으로 뭘 따른다? 도형의 방정식의 이동을 따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의 이동은 어차피 그냥 좌표를 이동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 단일 항목 이 하나만 움직이는 거라서 굉장히 그냥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이 점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뭐 몇 컴마 몇. 이 점이 이렇게 움직였다. 몇 컴마 몇. 그러니까 이 하나에 대한 그 정보를 얘기하는 건 이 점을 이동시키는 것도 이 점의 좌표를 그래서 변형시키는 것도 굉장히 쉬웠는데 이 도형, 뭐 선이든 뭐 어떤 뭐 곡선, 뭐 원, 뭐 이러한 그림을 이동시키는 것은 그림 이동시키는 것 자체는 쉬운데 이 그림이 이동됐을 때 그 이동된 그림을 나타내는 그 방정식이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게 조금은 헷갈릴 수는 있다. 그런데 제대로만 공부하면 어떻게? 이동된 그 점들이 대입되었을 때 그 효과가 상쇄시켜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라는 이 한 문장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절대로 헷갈리진 않을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뭐 다른 단원도 뭐 다 그렇겠지만 요 단원만큼은 진짜 내가 약간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내가 제일 설명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파트만큼은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인강을 듣든 아니면 뭐 혼자 공부를 하든 뭐 어디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든 미안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근데 솔직히 내가 제일 이해를 잘 되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니면 혹은 오늘 집 가가지고 오늘 좀 집중이 잘 안 돼서 아니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집중이 잘 안 돼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꼭 좀 잘 들어주십시오. 알겠죠? 내가 이것도 당연히 올려놓을 테니까 잘 새겨 들어주시고 요대로 이 컨셉대로 공부를 하신다면 절대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꺼내기가 민망한 단원이 될 거야. 진짜.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 단원이 제일 어렵다고들 해요. 실제로. 제대로 원리를 모르니까.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 겨울방학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 다시 이어서 이 멤버들 우리 수화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이제 잘들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수고하셨어요.